서울기술사학원의 김재건 교수입니다. 자, 하수의 배제 방식과 하수관과의 배치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문제는 먼저 얘기를 드리자면 상하수도 기술사 쪽에 가깝죠. 그런 문제인데 우리 토목시공기술사에서도 종종 나오고요. 품질도 나오고 하는 실태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배제를 하거나 이 문제를 무시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요즘에 이제 이 문제가 자꾸 출제되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거부터 얘기를 하고 하면 답이 보여요. 자, 이거 왜 그럴까요? 제 눈에는 뭐가 보이냐면 침수가 보이네요. 침수. 어떤 거예요? 도심지의 침수가 눈에 보이네요. 이 문제를 풀다 보면 이제 그 얘기를 나올 거예요. 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나온 것 같다라는 어떤 강한 의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 이유를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왼쪽에 이 시험 문제에서 보시는 하수에 대한 배제 방식에 대한 부분에서 배제 방식은 어떻게 할 수 있죠? 함유식과 분류식이 있어요. 함유식에 대한 부분의 설명, 또 분류식에 대한 부분의 설명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한 차이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종류를 얘기한 다음에 종류를 열거하고 그 다음에 차이점, 특징을 설명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함유식은 뭐죠? 우수와 오수가 차집시설, 처리시설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 하수처리장을 통해서 그냥 하천에 이제 방류가 되죠. 그러니까 함유식에 대한 부분은 우수와 오수가 합쳐져 있다 하는 거고요. 분류식은 어떻게 됐어요? 우수와 오수가 말 그대로 분류가 돼 있다는 거죠. 흐름이 나누어져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함유식의 가장 큰 장점은 뭐죠? 간단하다. 관거가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다. 근데 가장 큰 단점은요. 하천에 오염이 생긴다. 크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분류식은 그 반대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뭐예요? 하천 오염이 최소화된다. 하지만요. 가장 큰 단점은요. 복잡하다. 시공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오접의 문제도 있지, 재료비, 시공비 하여튼 많이 들어갑니다. 유지관리도 더 복잡하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차이점을 비교를 하려면 어떤 부분이 있다? 관로 계획에 대한 기본 사항부터 시공에 대해서는 분류식은 두 개 통으로 해서 시공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비용이 소요가 되고 건설비도 많이 들어가고 오접에 대한 감시도 필요하고 복잡단란하다 하는 거지만 어떤 장점이 있어요? 오염을 줄일 수 있고 어떤 합리적인 하수 관리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반대로 얘기하는 거죠. 함유식은요. 그래서 함유식에 대한 부분에서는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요거를 이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분류 차이점은 결국 뭐죠? 계획, 설계, 계획에 대한 부분, 설계에 대한 부분, 또는 시공에 대한 부분,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에서 차이점을 비교를 할 수 있어요. 유지관리가 쉽다, 어렵다, 시공이 쉽다, 어렵다, 또는 예를 들어서 하천의 오염을 심각하게 유발할 수 있다, 아니다, 이런 것들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얘기해서 기본적인 유형은 공법 유형이니까 종류, 특징, 유의사항 쓸 수 있는데 유의사항이나 고려사항은 어떻게 얘기한다? 위에서도 얘기했듯이 계획 단계에서의 유의사항, 그 다음에 기획이나 설계를 포함해서 보고요. 그 다음에 시공 단계에서의 유의사항, 계획이나 설계 단계의 유의사항, 시공 단계의 유의사항, 유지관리상의 유의사항, 이런 부분도 쓰여야겠죠. 관거의 어떤 노후화나 불명수의 유입, 여러 가지 이제 관거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관거 정비를 포함해서요. 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배치 방식에 대해서는 여기 이제 내용을 보시면, 자, 맨 처음에 직각식이에요. 직각식은 어떤 배치 방식이죠? 하천을 통해서 도심지에서의 하수 처리장을 많이 설치할 수 있는 경우, 즉 하수 처리장이 많죠. 그래서 하천을 따라서 처리장을 많이 설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직각식이 낫고요. 그 다음에 차집식은요. 하천에 따라서 이 처리장을 만들 수 있는 용지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차집, 모아서 한다 라는 경우예요. 자, 그 다음에 선형식은 어떻게 되냐면 하수 처리장을 중심으로 해서 경사가 져 있어서 이 하수에 대한 부분을 모아서 한 곳에 집중해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선형식을 하고요. 반대로 방을사식은 도심지를 기준으로 해서 도심지가 고지대에 있는 경우, 한 곳에 경사가 돼서 어떤 모을 수 없는 경우에서는 방사식을 하는 게 낫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배치 방식에 따라서도 종류 특징을 얘기를 꺼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을 3페이지 강조하겠습니다. 기술사라면은 중요한 것을 강조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함유식에서의 어떤 노후화,
노후화나 정비 얘기를 꺼낼 수 있겠지만 이거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자, 맨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 뭘 얘기했죠? 이 문제가 토목시공기술사에서 문제가 나온다고 한다면 강하게 의심되는 게 도심지 침수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침수나 어떤 이제 홍수기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하천에서는 많이 나오니까 도심지 침수 문제는 하천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우리 토목에서는요. 자, 그럼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보통 보시면 우수량과 우수하고 오수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우수, 그 다음에 오수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오수에 대한 어떤 오수 용량은 파악이 가능한가요? 즉, 예상을 할 때 우수에 대한 어떤 용량에 대한 예상은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오수는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신도시를 계획한다고 한다면 거기 가구 수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계획하니까 우수에 대한 것은 이제 용량에 대한 예상이 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수는 어떤가요? 요즘에 기후변화에 따라서 어떤 돌발 홍수가 생기고 한다면 설계 홍수량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예상을 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초과하는 어떤 굉장히 많은 물량의 홍수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돌발 홍수가. 그리고 도심지에서는 또 어떤 문제가 있어요? 도심지에서는 우리 이제 불투수성, 유출량이 증대가 되죠. 불투수화되니까 불투수화된 어떤 도로, 불투수화된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떻게 된다? 유출량이 상당히 많아서 관거의 함유식이나 분류식에 대해서 우수관거가 됐던 관거에 어떤 많은 용량에 대한 부분에 문제를 유발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이 우수가 결국은 도심지 침수의 핵심을 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도심지 침수에서 함유식이 됐던 분류식이 됐던 우수에 대한 부분에 상습 침수에 대한 위험성을 갖고 있네요. 따라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우수에 대한 부분, 즉 빗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빗물 관리. 즉 예를 들면 우수에 대한 우수 제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우수에 대한 부분의 제어가 안 되면 도심지의 침수 문제나 물론 하천의 어떤 오염 문제로부터 출발해서 분류식, 함유식보다는 분류식이 낫다라는 개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우수가 용량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현황이 또 이런 부분이 있죠. 집중호우에 대한 어떤 기후변화도 있지만 또 시설물에 대한 부분에서 도심지화되니까 어떻게 한다? 유출량이 증대화돼서 우수 제어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유식이 됐던 분류식이 됐던 간에 우수에 대한 부분의 어떤 처리 용량 부족 때문에 도심지의 침수가 둘이 공통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한다? 우수의 제어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수를 우리 이제 빗물에 대한 부분에서 배웠을 때 어떤 얘기를 하죠? 현장에서 우리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빗물 저류시설, 즉 우수에 대한 저류시설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요. 즉 친환경적인 우수 저류시설, 우리가 이제 분산형 물관리라고도 얘기하죠. 분산형 물관리. 온라인 온사이트 개념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 어떤 저류시설을 친환경 저류시설 이런 것들을 만들면 우리 분류식이 됐던 함유식이 됐던 우수 용량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제어가 될 수 있나요? 또 이런 저류시설을 통해서 뭐 지하 저류주를 만들던 아니면은 뭐 생태 수로를 만들던 이런 저류시설을 만든다고 한다면 또 치수 말고도 이수도 가능한가요? 이수. 물을 사용하는 거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왜 냈느냐? 한번 앞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함유식이 됐던 분류식이 됐던 지금 이제 현 실태에서 보시면 우리나라에서는 예전에는 함유식이 상당히 많았지만 지금은 함유식 반, 분류식 반 정도에 50% 되고 있어요. 신도시에서는 이제 분류식으로 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함유식과 분류식에 대한 부분에서는 출발이 하천 오염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를 생각하게 됐죠. 근데 문제는 뭐냐? 분류식과 함유식이 됐던 간에 우수가 돌발 홍수 같은 어떤 우수에 대한 집중이 생긴다면 둘 다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류식이 됐던 함유식이 됐던 어떤 식으로의 하수 계획이 필요할까요? 빗물에 대한 제어, 우수에 대한 제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도심지 침수에 따른 우수에 대한 제어 방식, 그래서 뭘 얘기한다? 분산형 물관리예요. 이해되시죠? 이 문제를 보면은 도심지의 상습 침수가 머릿속에 딱 보이나요? 눈에 보이나요? 그럼 기술사. 이거 그냥 여기에 대해서 함유식, 분류식의 장단점 쓰고 주의사항 쓴 다음에 사례 쓰면 뭐예요? 그럼 기사. 잘 생각해 봅니다. 도심지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침수가 된다는 거죠. 이 관거의 침수. 그럼 관거의 침수는 뭐예요? 우수 제어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하지도 마세요. 처리장만 무조건 많이 만든다. 하수 처리장에 어떤 증설이 필요하다. 그거는 맞는데 1차원적인 대책이죠. 유역 관리에 대한 어떤 하수 처리 계획이 필요하고 우선, 그리고 빗물에 대한 부분에 유입이 적게 할 수 있는 어떤 완충지대가 필요하다. 즉 뭐예요? 빗물 제어 시설이 필요하다는 게 핵심이지.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해서 상습 침수 지역에다가 펌프장이나 빗물 어떤 처리장을, 하수 처리장을 잔뜩 많이 지어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린다면 그것은 어떤 합리적인 기술사, 즉 기술자가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단편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문제는 그게 아닌데.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우수, 빗물 제어예요. 침수하고 관련이 돼 있죠. 따라서 빗물 제어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3페이지에 나오시면 조금 더 합리적인 답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합류식과 분리식에 대한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우수 제어에 대한 부분이 보일 수 있나요? 보인다면 학습의 수준이 상당하신 거죠. 자, 요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계속 얘기해보지만 문제에 대한 단편적인 부분을 보지 마시고요. 여기가 이런 문제가 한국, 즉 국내에서 어떤 문제를 유발하고 어떤 부분이 개선되어야 될 것을 생각해 보신다면 문제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문제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기술자가 되시길 기대하면서 또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만 마치겠습니다.